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정시전형 주요 변경사항 그리고 이번 유평 결과 해석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시설계사무소 대학감소장 현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수능 응시 과목에 대한 지원 자격 완화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다고 해도 이과 학생들은 거의 과탐을 보지 않으면 불이익이 컸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보지 않으면 불이익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지원 자격이 대폭 완화가 됩니다. 또 상위권 대학에 대한 수시 요소의 정시 변형 움직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별로 해당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폭력 징계 여부에 따른 지원 제한이 올해부터 조금 이르게 들어갑니다. 네, 우선 수능 응시 과목 지원 자격 완화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도 사탐을 선택을 했을 때 얻는 불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선택했을 때 여전히 가산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점이 되고 그리고 사탐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불리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치 한약수의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미적분이랑 기하 그리고 과탐 필수 응시 비율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의치 한약수를 노리시는 수험생들께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전반적으로 어떤 대학들에서 변경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랑 고려대랑 홍익대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과탐을 반드시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과탐인데 과탐 2를 응시를 했을 때 가산점을 주는 기존의 서울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다 과탐을 선택을 해야 되긴 하는데 가정이랑 간호학과는 이번에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미적, 기하, 과탐을 봐야 된다는 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미적이랑 기하는 안 보고 확통을 봐도 되지만 과탐 경우에는 한 과목을 반드시 필수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소재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탐 중에서도 물리를 응시하면 5%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여학생들 중에서 이공계를 노리는 학생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산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일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을 3%를 주고요. 그리고 연세대 기준으로 작년에서 물리원의 2등급 컷의 백분위 88점은 변환 점수가 63점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3%를 가산하면 변환 점수가 64.89 정도 되는데요. 64.89는 이제 사탐으로 백분위 94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만일 과탐을 버리고 사탐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2등급 컷 정도의 점수를 받으려면 사탐에서는 2등급 중반은 되어줘야 된다는 말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권 대학, 물론 상위권 대학이라고 해도 이제 서울대랑 고대 정도긴 한데요. 수시 요소를 정시 반영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 작년에 이어서 지역균형 전형에 내신이랑 세특을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일반 전형에서도 내신이랑 세특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특을 반영한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점인데요. 세특 같은 경우에 자신의 진로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만일 내가 고등학교 때 계속 이제 생물 쪽으로 진로를 몰아왔다. 그런데 수능을 봤더니 내가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다소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점, 이 점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 전형을 신설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 80%의 교과 점수 20%가 반영되는 전형인데요. 서울대랑은 조금 다르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세특이 아닌 내신만 반영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연대랑 이제 고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이랑 일반 면접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징계 여부에 따른 지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2026학년부터 전 대학에서 이것은 반영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1개 대학에서 정시에 학폭 조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학폭 조치를 반영을 한다는 거는 일부 점수를 감산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대학들 같은 경우에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에 아예 1단계를 탈락시켜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의 경우에 2025학년도부터 전부 다 학폭 징계 사항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략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제일 큰 변화라고 본다면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상위권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점일 텐데요. 기존 반수생들이 지금까지는 2에서 3등급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들어오는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등급 정도의 포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쉬운 수능이나 아니면 약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 반수생이 역대 최다 약 9만 명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의대 증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작년의 기록을更신할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약 10만 명들, 그리고 1, 2등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약 10만 명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모두가 다 1, 2등급을 받진 않겠지만요. 전반적으로 이는 필연적으로 그 모든 과목에서 등급 컷이 상향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문과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문과 같은 경우에 최상위권 수능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언매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언매 등급컷 상승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제 수능 응시 과목 제한이 풀림에 따라 가지고 이과 학생들이 대거 사탐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탐의 등급컷 역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는 말할 것도 없이 최상위권 N수생들이 이제 주로 의대를 노리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미적이랑 과탐을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미적이랑 과탐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평이하다면 등급컷이 상당히 상승할 전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N수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 6월 모의평가입니다. 물론 반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기말고사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경우에 응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재수학원에서 혹은 홀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볼 수밖에 없으니 지난 3월, 5월 같은 학년들끼리 경쟁하던 지난 3월, 5월이랑은 다르게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등급컷이나 아니면 본인의 위치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이지만 올해 이제 과목에 대한 지원 완화로 인해 가지고 사탐을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이 오히려 더 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생명이나 지구과학에서 4등급밖에 못 받는데 만일 사탐으로 바꿨을 경우에 내가 2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탐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으니 일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사탐으로 과목 변경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난 이후에 분석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대학감 강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전형 변경점 분석과 이번 6월 모의고사 결과 분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